12월 10 특강 들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전략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12월 20날도 마찬가지로 제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 10일 단위로 특강이 전개가 되는데 무료죠. 이 특강 안에서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섹터 하나 콕 집어서 그 섹터의 텐베거 종목 또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군을 설명드리면서 전략까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코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무료로 진행이 될 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고 정말 종목으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로봇주들이 일제히 진격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2025년 4분기 지금 이 시점에 왜 로봇이 다시 폭발하는지 그 전장의 판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두뇌의 완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로봇은 사실 몸은 좋았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빴어요. 시키는 것만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성형 AI 들어보셨죠?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현재 소위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용 로봇에서 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속도가 인간을 따라잡았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도 독보적인 이 휴머노이드 상용화 모델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고요. 이제 로봇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노동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적 특이점이 온 것이 가장 큰 상승의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기업들의 M&A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로봇 부품주들이 유독 강했던 이유가 삼성, LG, 현대차, 한화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확정짓고 기술 쇼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체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그리고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물밑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해서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으려고 하는 수급이 시장 전체를 좀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심리의 자극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미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넘어서 특정 로봇 기업의 기술력을 즉시 시장에 적용하겠다. 나아가서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등에 업은 로봇 기업들은 향후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고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인구 절벽하고 인건비의 역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5년 대한민국 보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식당 서빙도 이제 로봇 아니면 안 돌아가고요. 물류센터 역시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이 이렇게 되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거든요. 이로 인해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물류 로봇의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이라고 하는 숫자로 증명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의 상승은 단순한 하루살이 불꽃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AI 두뇌의 탑재, 그리고 대기업의 자본 투하,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라고 하는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로봇주는 과거 2차전지 초창기나 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과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또는 휴머노이드의 관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대기업하고 짝짓기가 가능한 이런 회사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파도에 올라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2026년도 주식 농사는 흉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 산업을 다음 전략 산업으로 지목했는데요. 중국 로봇 기업들이 아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하죠. 미국 우선주의하고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이잖아요. 과거에는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타겟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국방이라든지 또는 첨단 제조 같은 그리고 보안하고 직결되는 전략적 부분들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어떤 핵심 공급망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경계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어떤 무역 관세 문제가 아니라 곧 발표가 될 미국의 로봇 자동화 보안 강화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산 로봇 장비라든지 부품 공급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주요 산업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미국 기업이요? 아직 그 생산 능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이요? 기술은 좋지만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열쇠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공장 지어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거든요. 삼성, 현대차, LG가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미국에 공장 지으면 공장 돌릴 사람이 있습니까? 인건비 비싸죠? 일할 사람 없어요. 공장을 돌리려면 무조건 로봇을 깔아야 되겠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중국산 쓸까요? 안 쓴다니까요. 이때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북미의 판매 법인을 통해서 수주를 쓸어 담고 있다라는 소식, 이게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I하고 로봇의 결합인 휴머노이드 시대인 것 같아요. 2025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AI 두뇌를 가진 로봇을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품의 공급망이죠.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산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특히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정밀 감속기 기업들이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 로봇이 미국에서 쫓겨나고 있는 지금 그 거대한 시장의 공백을 우리 기업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들 제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누구 편일까요? 우리 편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역설적으로 중국을 배제함으로 인해서요, 한국 로봇 기업들에게 무주공산을 선물한 격입니다. 지금은 북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로봇 대장주 또 핵심 부품주 꽉 잡고 있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과 현대 모두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과 현대의 로봇 사업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삼성과 현대가 왜 로봇에 이렇게 이제 목을 메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실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장에서의 서비스업 그리고 가사 영역까지 지금 로봇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딥러닝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로봇의 지능과 활용도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했었던 로봇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로봇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규모가 향후 5년 내에,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휴머노이드죠. 반도체 두뇌를 갖고 있는 인간형 로봇인 거죠.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 넘어올 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 옵션을 행사했고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바로 신호탄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반도체 공장에 사람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은 삼성 사장당 바로 밑에 있는 미래 로봇 추진단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공장 돌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삼성은 자신들의 강점인 AI 반도체 칩 기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드웨어에 이식합니다. 2025년 출시된 산업용 양팔 로봇,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삼성의 AI가 탑재가 돼서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 삼성은 로봇은 곧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다 라고 정의했거든요. 소프트웨어 파워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는 제조업 혁신을 넘어서 로봇 파운드리 전략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차 그룹은 제조 현장의 노하우라든지 모빌리티 경험을 로봇 사업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보행 기술, 거기에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 기술 기업으로 우뚝 우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현대차의 기술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있고, 예전에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춤추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로봇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활용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또 물류 로봇을 고도화하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는 재난 구호라든지 또는 미래 모빌리티하고의 결합에 집중을 하고 있죠. 현대차가 당장 수익성이 높은 물류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이동 수단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차량, 여기에 로봇을 결합하는 그런 그림을 현대차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로봇 산업은 제조 현장의 효율화라고 하는 실리적인 어떤 효과를 먼저 가져오고, 그 이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반을 통한 특수 로봇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은 로봇에 지능을 넣어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려 하고 있고요. 현대는 로봇에 이동성을 부여해서 모빌리티의 제국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장세는 누가 더 돈 되는 로봇을 많이 파느냐 싸움이잖아요. 삼성은 반도체 공정 무인화의 어떤 성공 여부,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실제 물류 현장에 얼마나 깔리느냐가 주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만 붙었다고 하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로봇 관련주를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로봇 소식만 나오면 주가들이 일제히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떤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할지 고민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로봇 기업입니다. 저는 로봇 합니다. 로봇 부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회사는 저는 다 죽을 것 같고요. 진짜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 물건을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납품한 이후에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사실 두말하면 입이 아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 지분을 왜 샀을까요? 반도체 라인 무인화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그런 기업이고, 정밀 로봇 부품 내재화 역량이라든지 또는 독자적인 하드웨어, 거기에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협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삼성이요, 삼성 평택이라든지 테일러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팔 누가 만들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듭니다. 올해 2025년 휴머노이드 시제품 나왔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그냥 협동 로봇 회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삼성의 AI 두뇌를 탑재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사업 본격화 선언할 때마다 주가 튀어 올랐잖아요. 이건 삼성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성장주죠. 조정 줄 때마다 관심권에 좀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을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61선 부근에 모아가는 전략 괜찮았죠.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또 올라와서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주봉 차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라인 두 개를 그어 놓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앞서 2025년 1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었던 그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번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라인을 그은 자리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시초가 부근. 시초가 부근은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 긴 관점을 통한 매수 전략을 이런 자리에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2026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국내에서 1등을 노리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1등을 노리는 기업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굉장히 무겁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엉덩이 무거운 놈이 사실은 멀리 갑니다. 이 기업은 국내용이 아니죠. 매출의 거의 한 70%가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서빙하고요. 치킨 튀기고요. 커피 내리고 이런 식음료 로봇부터 용접하는 로봇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죠. 사실 2024년부터 시끄러웠었던 어떤 그룹사의 재편 이슈는 이제 거의 정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현금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의 스마트 팩토리 수주 소식에 대한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건데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가장 유일한 기업이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 싶고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확실시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관심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두산 로보틱스도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61선 부근, 121선 부근 눌림이 올 때 매수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드렸는데 적절하게 매수 들어가신 분 계실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라인을 가로로 하나 이렇게 길게 한번 내비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인을 두 가지로 라인을 그었는데요. 위에 있는 라인은 앞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초가 부근 또는 종가 부근에 대한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78,000원 정도 부근의 가격이고 두 번째 아래 라인은 지난번 11월 달에 눌림이 올 때 눌림을 잘 받으면서 지지받았었던 그 가격대가 7만 원이거든요. 그 7만 원에 대한 가격대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눌림이 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괜찮은 분할 매수 관점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어서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은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완성품 로봇이 아니라 이 기업은 부품 기업이에요. 로봇의 관절 국산화의 어떤 대장 기업이죠.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하잖아요. 감속기인데 로봇 가격의 30%가 이 감속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감속기는 사실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가 다 해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국산화해가지고요. 삼성, 현대 여기에 납품한 회사가 바로 SPG죠. 로봇 시장이 커지면 많이 팔리는 기업, 적게 팔리는 기업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많이 팔든 누가 적게 팔든 상관없어요. 감속기는 무조건 들어가니까요. 이걸 주식 용어로 피크 앤 셔플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캔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 떼돈 벌었잖아요. 로봇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저는 SPG일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유지하는 정말 알짜배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SPG도 차트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G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아찔해가지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마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마디를 놓고 보게 되면 마디 안까지는 종목들이 눌림이 분명 전개가 되고 전개될 때마다 눌림이 진행이 되면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마디를 끊을 때마다 거래량들이 많이 동반되면서 끊어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6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의 마디 그리고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의 마디는 거래량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많이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가의 흐름은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지지를 많이 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마디를 끊어드리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2026년도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봇 관련주 지금 사도 될까요?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로봇은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필수 소비재가 될 그런 시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사셔야겠죠.
그래서 뭐 분할 매수라든지 선별 투자 전략이 좀 필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묻지마 투자는 좀 금물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가리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시장의 관심으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에 편승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봐야 될 건 사실 실적하고 기술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명확한 사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이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기업들, 또는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기업들, 또는 대기업하고의 협력 같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었던 로봇의 핵심 부품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선두주자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밸류체인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라든지 모터, 그리고 센서 같은 로봇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활용을 위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로 굉장히 큰 구성이 크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시장 전체가 성장을 할 때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건지 예측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이제 언급했었던 것처럼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이런 기업들, 또는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어떤 협력사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당연하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당연합니다. 근데 잘 못하잖아요. 이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가격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 단가를 평균화해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은 지금 당장 폭발적인 이익을 내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적인 이런 어떤 시각보다는 정말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성장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미래 10년의 성장 동력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산업이 단기 테마로 끝날 리는 없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언제 사야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낼까죠. 로봇 투자는 마라톤하고 같습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해서 무리하게 전력 질주할 필요도 없고요. 3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된 부분들을 통해서 로봇 산업이 꽃 피울 때까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로봇주들이 다시 힘을 받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봇 섹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기대감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노란봉투법이 눈앞에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로봇을 시장을 본격적으로 양산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이제 더 가겠죠. 이제 더 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 흐름들을 보면 내년도에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공략할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고, 제가 유일하게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현대오토웨버였잖아요. 현대 계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조달하고 부품을 지금 AS도 하면서 로봇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현대 계열의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현대 계열에서 로봇 사업하면서 추가적으로 현대 계열사에서 매출 영업이익을 근본적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사업에서 관련된 기술로도 소프트웨어 기술, 세팅 기술 이런 기술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했는데, 이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너무 비싼 자리들이 다 와서 공략할 만한 상황이 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게 로봇주 하면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이 잘 나가고 있는 대장주권 종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매출이 막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상승한 거잖아요. 기대감은 실제 해당 기업들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는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지금 테슬라 공장에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공장에도 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봇 제품을 다른 기업들한테도 파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시점이 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하고 분명히 비교될 거거든요. 오히려 뭐 어떤 상황도 나올 수 있냐면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품 쓰는 것보다 삼성 계열사가 그냥 옵티머스 쓰는 게 나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제품들이 상용화되는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냐면 내년도 CES에서 저는 다양한 로봇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조차도 CES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부터 삼성 자동차 미국 공장이 투입이 되고 그런 로봇이 공개가 된다. 물론 공개가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 안 될 수도 있으면 기업 맘입니다만은 결국 이 로봇이 상용화돼서 자사 기업들의 제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가 된 그 시점이 오면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가가 흔들리거나 혹은 주가 상승폭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비교하게 되니까요. 너무 기대를 가졌는데 현실은 이렇네. 라고 현실을 자각한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단 연말까지는 괜찮고요. CES에서 얼마나 많은 로봇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로봇 제품들이 실제 언제부터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좀 매도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현대 오토에버와 더불어서 JVM도 좋게 보고 계시다고 지난번 촬영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JVM의 흐름은 어떤가요? 최근 JVM이 생각보다 실적 성장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해당 기업을 좀 보라고 설명드리고 일단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절가까지는 이제 보유해 보시만 하지만 그 이상 추가적인 과거와도 같이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적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예상치보다 안 나왔던 얘기는 관세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관세에 대응이 실패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2025년도에 지금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관세를 이겨내고 돈 잘 번 거거든요. 이거 정말 이제 어떻게 했든 어떤 방법을 썼든 결국에는 극복했다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JVM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매출 성장치 이어가면서 시장 상승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태까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흐름은 좀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편이 좋다. 본절가 오셨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오토에버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 JVM을 정리해 보시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럼 찍을 종목이 없냐? 뭐 하나라도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로봇 후속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딱 두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관련된 기업들, 현대 계열사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 두 가지 기업인데요. 둘 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왜 주목이 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이 잘 되면 로봇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체가 이제 이익 평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주목을 받고 주가가 가치가 성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5%를 들고 있는 게 비싸게 평가받으면서 상장해서 비싸게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도록 뭘 받을 수 있냐? 결국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이 생겨 가지고 현대차 계열사의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현대 모비스, 대표적이죠. 이제 가장 핵심적이니까 현대 모비스를 많이 대량 매수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현대 모비스를 분할해서 현대 글로비스하고 합병해서 지금 현재 지배 구조 계열사를 완성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 승계를 생각하면 현대 제철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 제철까지 해서 뭐 어떤 주식이든 매수를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이 생겼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결국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대 모비스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현대 모비스를 산다라는 건 뭐 맞긴 한데 지배구조 개편 사이에서 현대 모비스만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제철도 같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위주로 보시고 난 조금 더 뭐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대 제철 요 정도까지 추가적인 소액 정도 편입 정도 생각해 보시면 포트폴리오 완성해 두시면 아마 뭐 내년도에는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 못 잡은 거 좀 아쉽죠. 하지만 완전 로봇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재편 많이 되겠죠. 현대 모비스가 로봇 부품 생산 안 하겠습니까?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상용화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 그 전에 현대 오토에버보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후속 종목을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이쪽 종목을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주와 함께 묶이는 섹터로 자동차 섹터가 있는데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현대 계열은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는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원래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대 계열에 이제 묶여 있다는 부분 뭐 있을 것이고 애초에 현대 그룹 자체가 이제 저평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들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해소가 될 거고 특히나 로봇 쪽에 엮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 그 모비스가 모든 로봇 부품을 다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듯이 또 부품 기업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이 로봇 제품을 찍어내기 위한 상용화 대량 생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과정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함께 그나마 이제 보셔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HL 만도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모비스 뭐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로봇을 같이 하는 기업들 중에서 로봇 부품을 난 뭐 직접 만들 거예요라고 외쳤던 뉴스로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실적 담응이 괜찮고 지금 로봇 관련된 부품을 추가적으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